주파수로 연결된 삶, 힐리, 사람, 그리고 인문학, 세상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양자 얽힘이라 부르고 시인은 운명이라 말한다. 우리가 힐리라는 작은 디바이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꿈을 전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도 같다. 나는 이 책에서 웰리스 디바이스 힐리, 사람을 사람답게 이해하는 인문학,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영역 같지만 사람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아름답게 만나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삶을 고치는 것은 몸의 파동만이 아니다. 관계의 주파수, 삶의 의미, 성장의 리듬까지 조율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힐링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다. 제1장, 힐리,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읽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학계의 낭만적 비유가 아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에너지와 파동, 그리고 주파수가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힐리는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디바이스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웨어러블 웰리스 기기는 양자 센서 기술과 미세 전류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체 에너지 상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조율한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기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가지 주파수 프로그램과 양자적 진단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다. 몸은 전기적인 존재다. 우리의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박동하고 뇌는 신경세포 간의 전기적 흐름으로 사고를 만든다. 몸 전체가 사실상 미세 전류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인 것이다. 힐리는 이러한 에너지 흐름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통해 조율한다. 음악으로 따지자면 음이 살짝 틀어진 기타의 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다. 과학과 치유의 접점, 양자물리는 고전 물리학과는 달리 확률, 가능성, 비결정성을 다룬다. 힐리는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정보장 인포메이션 필드를 읽고 해석한다. 우리가 기분이 찝찝하다, 에너지가 빠진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사실 뇌와 몸이 외부 파동과 공명하고 있다는 신호다. 힐리는 이 미묘한 감각의 정체를 과학의 언어로 번역해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기술을 넘어선 통찰, 힐리는 단순한 건강관리 기기가 아니다. 사용자들은 힐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며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는 기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다. 몸을 넘어서 삶을 조율하는 디바이스. 이것이 힐리가 가진 진짜 힘이다. 제2장,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계의 경제학. 우리는 누구나 연결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더 이상 자본이나 기술만이 아니다. 신뢰와 관계, 이 두 가지가 자산이자 성장의 엔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구조. 이 구조는 힐리와 같은 웰리스 제품과 매우 잘 어울린다. 관계를 중심에 둔 비즈니스. 전통적인 판매는 상품 중심이다. 브랜드와 광고, 유통 채널이 주도하는 일방적 흐름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 중심이다. 내가 경험하고 좋아서 나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또 다른 관계를 통해 확산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공감과 진정성을 요구한다.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진심으로 변화되고 감동받았을 때 그 경험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된다. 신뢰가 자산이 되는 구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진짜 자산은 사람이다. 나와 연결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신뢰로 연결된 깊이가 곧 영향력이다. 단순히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구조다. 이 때문에 힐리와 같은 제품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건강이라는 보편적 욕구, 웰리스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체험 기반의 제품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 확산 구조에 적합하다.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나 혼자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성장해야 나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내가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선순환을 만든다. 누군가에게 힐리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제안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인문학적이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비즈니스에 진입한 것이다. 제3장, 인문학,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간다움을 잃어간다. 삶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관계는 얕아지고 내면은 공허해졌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단지 고전을 읽거나 철학적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 여정이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공존체. 우리는 흔히 논리로 세상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감정이 결정한다. 제품을 선택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왜인지 모르지만 끌린다.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 감정의 파동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힐리의 영역이고 그 감정의 배경을 성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인문학의 영역이다. 따라서 힐리를 단순한 건강기기로만 보지 않고 삶의 파동을 읽는 도구로 보는 시선은 인문학적 통찰에서 비롯된다. 고전 속 인간 이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인식이 아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다. 공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 했고, 장자는 무의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고전 속 지혜는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힐리와 인문학 공감으로 연결되다. 힐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들거나 에너지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기술이 줄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인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깊이, 그리고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인문학적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기반이다. 제4장, 힐리와 인문학이 만난 비즈니스. 기술이 삶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힐리는 하나의 실험이자 가능성 있는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대답은 단순히 과학이나 의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삶의 방향을 성찰하는 그리고 관계를 통해 확산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 된다. 사용자 경험, 철학이 되다. 힐리 사용자의 대부분은 말한다.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이 달라졌다고. 처음엔 통증이나 불면증으로 시작했던 힐리 사용이 점점 내 감정의 패턴, 인간관계, 삶의 의미에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왜일까? 힐리는 나를 보게 한다. 지금 내 파동은 어떤지, 나는 어디가 불균형한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숫자와 진동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기회다. 그리고 이 경험은 곧 인문학적 사유로 이어진다. 관계를 통한 확장. 이 성찰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힐리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 나도 이렇게 좋아졌어라는 말은 결국 너도 괜찮아질 수 있어라는 깊은 공감의 표현이다. 이때 힐리를 소개하는 행위는 영업이 아니다. 공감과 돌봄의 확장이며 하나의 철학적 실천이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의 인문학을 비즈니스 구조로 녹여낸 가장 사람다운 형태의 경제 모델일 수 있다. 비즈니스가 삶의 철학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는 곧 어떤 삶을 살겠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힐리 비즈니스는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다. 이는 곧 인문학의 질문과 닮아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답을 힐리와 함께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힐리와 인문학이 만난 비즈니스의 본질이다. 제5장. 당신의 파동은 당신의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파동 프리퀀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단지 생체 신호나 뇌파, 심박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만의 독특한 에너지장이 형성된다. 파동은 삶의 흔적이다. 기분이 좋을 때 주변 분위기까지 밝아지는 경험, 반대로 한 사람이 가진 불편한 기운이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경험, 이 모든 것이 파동이다. 이 파동은 내가 말한 것, 선택한 것, 반복해온 삶의 태도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나의 이야기다. 힐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읽는 기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불균형을 찾아 조율하는 도구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보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재정렬이며 의식의 전환이다. 삶의 패턴을 바꾸는 공명. 내가 계속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아플 때 그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분노와 억울함이 쌓인 사람은
간과 근육에 부담을 준다. 힐리의 주파수는 바로 이런 감정과 신체의 연결고리를 자극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힐리를 단순한 치료기기가 아니라 자기 성장의 도구로 보는 이유다. 당신의 파동은 당신이 써내려갈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이 파동의 이야기는 매 순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었든 이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공명하느냐에 따라 내 파동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동처럼 전해진다. 이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진짜 힘이고 인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확산이다. 이제 당신의 파동은 당신만의 이야기로 쓰이고 있다. 그 이야기가 치유와 성장, 사랑과 나눔으로 진동하기를. 힐리와 함께라면 그 여정은 분명 의미 있게 이어질 것이다. 나를 치유하는 일은 곧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때로 몸보다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떠도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힐리라는 작은 기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은 언제든지 조율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나 자신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힐리를 사용하며 내가 변화하고 그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의 삶도 변화하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비자나 판매자가 아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이 여정은 매우 인간적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의식적으로 나의 파동을 정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진동을 전달하며 나와 세상의 관계를 치유해가는 삶을. 그 시작이 힐리일 수도 있고 이 책이 작은 안내서가 되었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이 책을 읽어준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당신의 삶을 뜨겁게 응원합니다.